네,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20%가량 상승하는 등 역사상 보기 드문 3년 연속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I have seen great returns. I'm actually up about 20% this year. About $160,000 a year. It's almost from 18 to 22%. 증시 호황을 증명하듯 뉴욕 증권거래소 바로 옆엔 고급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고가품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쓰는 돈이 미국 소비 전체의 절반 수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I think we're spending more money this year because she's older. They know more things and brands and things that they want are more expensive. 뉴욕의 고급 주택 시장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방 하나가 딸린 소형 아파트. 실거주보다는 뉴욕 방문 시 머무는 임시 거처나 사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쓰입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 전반은 정체돼 있지만 럭셔리 부동산만은 수요가 몰린다는데요. 50 West 66th Street is a brand new building. They're nearly sold out. Some of those apartments are trading into the 30s and $40 million range as well. In the luxury market, prices have gone up. Dem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even month over month, has gone up maybe 15%. We're really at the beginning of a new level of growth in New York City. 최근 맨하튼 곳곳에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이른바 부티크 식료품점. 일반 매장보다 몇 배는 비싼 가격이지만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치킨 3조각과 음료수 한 병이면 30불이 훌쩍 넘는 식사지만 퇴근 시간이면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매장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It's definitely a premium price point, but with that you get premium ingredients, which is what matters to me as a consumer. 누군가는 가치 소비를 하고 누군가는 살 수 있는 것을 삽니다. This is 303 and this is 305. Maybe there's one cheaper. This one is $5 for $5. Today's budget for your grocery $12. Yeah, for the week. for the week? Yeah. Yeah, we have to ration it.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하루 6시간씩 일하지만 월세 등을 내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고작 $100 안팎. 아기 기저귀를 넉넉히 마련할 여유도 없습니다. I really worry because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to get my next set of diapers from. I don't know. 일을 하더라도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이들이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이들은 자산시장 상승의 혜택에선 소외됐고 물가 상승의 타격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Christmas time and Christmas just recently passed. I didn't have enough money to afford gifts. So I was just feeling a little sad, you know. 갈수록 커지는 격차, K자형 경제의 특징입니다. Concept of a K-shaped economy refers to the idea that different parts of the population may have very different experiences of the economy. Higher income, higher wealth consumers, even though they continue to be frustrated by high prices and inflation, they're feeling supported by the stock market. Whereas folks in the middle and the bottom of the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they're worried that their incomes are not going to grow next year. They're worried that unemployment is going to go up.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 인형회사는 프리미엄 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형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와 손톱을 꾸며주는데도 기꺼이 지갑을 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자형 경제의 아래쪽에 놓인 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 고객이던 동네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만 10년째 장사를 해왔다는 호세 씨. You have the pizzeria there, you have the deli, and you have the barber shop. All of them gone. 그에겐 단 몇 달러를 더 쓸 수 있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And after they raise the price, 50% customer go away. Maybe in a few months, a year, maybe we'll have to close too. 둘로 갈라진 미국 경제, 그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PD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진짜 미국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가 K자형 경제 현상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를 땡스기빙과 함께 미국의 가장 큰 명절로 꼽거든요. 특히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마켓도 있고 무엇보다도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소비의 약 5분의 1이 연말에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갑이 활짝 열리는 시기. 그렇죠. 네. 근데 2025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면은 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선물을 중고로요? 그 가격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중고 거래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주고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저소득층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라든지 그리고 식료품을 지원을 해주는 푸드 스탬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산가들은 자산을 증식시키고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K자형 경제 구조가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건영 팀장님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5년도 3분기 성장률이요. 연율로 4.3%거든요.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성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올해에도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성장률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 전망이 25년도가 2.0%였거든요. 올해는 2.0%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야, 미국 혼자 경제 호황엔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투자 증가하고 그다음에 감세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투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25년도에는 AI 관련 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설비 투자 자체를 크게 견인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민간 기업들이 대미 투자가 이제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상호 관세 때문에 이걸 낮춰주면서 EU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것 또한 미국 내 투자 활성화를 자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금융센터 발표를 보면은요, 일본의 대미 투자 효과로 미국의 GDP가요. 연간 최대 0.14%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작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이죠. OBBB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네, 법안. 그렇습니다. 세금 감면을 해주면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소비나 투자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청신호를 낼까요? 뭐 변수가 어떨까요? 있을 수 있죠.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이게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초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약 한 1,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세로만, 상호 관세로만. 그래서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면 이거를 뱉어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큰일 날 일인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관세 같은 부분은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판결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나오게 된다면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의 이민 정책도 사실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민 정책.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얼마 전에 골드 카드라고 해서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그런 금색 영주권 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번쩍이는 황금 카드였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1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4억 원. 그러면 14억을 내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과는 또 별도로 H-1B라고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무작위 추첨 제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고숙련, 고임금 외국인을 우선으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수수료도 1,000달러에서 지금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이 됐습니다. 장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자 장사. 그러니까 이민도 돈 많고 양질의 인력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H-1B 비자 수수료는 고용주가 내야 됩니다. 회사가 낸다. 네, 구글이나 애플처럼 대기업은 뭐 지불 능력이 있겠지만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인재 고용에 난항을 겪을 거예요. 그렇다면 산업 분야에서도 K자형 인재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장도 양극화가 날 수 있군요.
게다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그 올해 6월에 예정되어 있는 그 북중미 월드컵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인데요? 네, 최근 미국은 입국 제한국 리스트를 기존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늘렸는데요. 네. 그 리스트에 월드컵 조별리그에 참가하는 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에 진출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올라간 그 세네갈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경기 출전할 선수들이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출전 선수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네네. 응원단이나 해당 국민은 입국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지난달 트럼프는 피파에서 축구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제목의 첫 번째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맞아요. 그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네요. 평화적 중재자를 자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와 금리 인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죠. 올해는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월의 임기가 5월에 끝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참모인 케빈 헤싯 그리고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준 이사인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있습니다. 네. 이 3파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 인물을 뽑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네. 친트럼프 인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진짜 금리가 떨어질까요? 근데 이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돈이 더 쉽게 돌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또 물가를 뛰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력한 후보였던 그 캐시 해시도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현재 2.5%인데 이게 4.0%로 오르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겠지만 네. 이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조절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